북한의 포탄을 러시아가 받고 또 러시아는 뭐 핵기술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걸 빅딜을 할 가능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오늘 뉴스에 김정은이 푸틴하고 이제 북러 정상회담 뭐 그런 걸 하고 북한의 포탄을 러시아가 받고 또 러시아는 뭐 핵기술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걸 식량뿐만 아니라 핵기술 뭐 이런 걸 또 북한에 제공하는 어떤 그런 빅딜을 할 가능성에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북한이 그 핵을 갖다 소형 핵탄두를 잘 탑재할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고 우리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또 미국을 포함해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. 일본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그런 위험한 거래를 하면 어떤 그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모르죠. 또 어떤 미국이 도저히 방법이 없다 싶으면 또 약간 그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, 슐레이만 제거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방법을 취할지 말지 뭐 그러기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어떤 그 전개될 수도 있겠습니다. 아무튼 예. 제유피님 또 들어오셨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유피님, 유피님이라고 부르시나 봅니다. 예, 유피님도 들어오셨네요.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 아까 윤 대통령이 G20, 그 다음에 아세안 이게 쭉 돌고 왔는데 이런 그러면서 뭐 여러 나라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등등하고 뭐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뭐 훈련 이제는 훈련도 같이 한다니까 그런 공유를 통해 가지고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우리가 그 대응 능력을 키우고 동시에 동맹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예. 이것도 뭐 안보라는 게 있어야 뭐 경제라는 것도 가능하고 뭐 재산을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 그걸 거래를 한다는 게 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뭐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. 네,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것도 경제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일본 언론에 의하면 지금 그 김정은 열차가 또 뭐 하산역에 도착해갖고 환영식이 열렸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아무튼 북한으로서야 뭐 핵기술을 받을 수도 있고 식량이라든가 자기들 안 그래도 지금 북한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핵을 주민들을 굶기면서 무슨 핵을 개발하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식량도 받아오고 뭐 그 다음에 핵기술 같은 것도 받아오고 이러면서 북한 내부의 어려움을 이 포탄이라든가 이런 걸 주면서 러시아에 주면서 좀 나름대로 내부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우리로서는 정말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. 아무쪼록 이게 북핵 문제가 이게 정말 상상하기 싫은 사태,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 내지는 북한의 어떤
국지적 도발 뭐 이런 거 없이 잘 끝나길 바라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. 뭐. 우리로서는 그런 어떤 한미 동맹, 일본 어떤 정보를 정확히 알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억지력, 소위 말하는 그걸 감히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도희님이 김정은의 행보 저는 좀 긴장하면서 보게 됩니다. 한반도가 그만큼 위험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. 예. 예,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말씀처럼 이게 한반도가 잘못 이상한 형태로 억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해서 뭔가 문제가 터지면 물론 뭐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야 우리가 뭐 문제 아마도 미국이 워낙 월등한 압도적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력이 우리가 또 우위에 있고 뭐 다 합친 예를 들면 미국, 일본, 한국 그 다음에 또 같은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토 국가들 이런 여러 나라들과의 협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면 우리가 뭐 질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라도 불행한 일이 없도록 뭐 한번 그런 게 터지면 자칫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신경을 바짝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무기 판매가 방로 목적일 수도 있겠군요. 그러니까 무기를 주고 그 다음에 식량이라든가 또 핵기술 같은 걸 얻어오면서 더 이제 그 핵을 통한 위협이 더 효과적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겠죠. 예. 아무튼 그리고 또 최문수님께서 들어오셨네요. 오랜만에 저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앞으로도 자주 뵙게 되길 바랍니다. 예,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동맹관계를 더욱더 튼튼히 하고 일본과도 어떤 같은 그 위협, 북핵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북한은 미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뭐 아직 그건 증명된 게 아니니까 미국도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점에서 그 일본과도 군사적인 어떤 이런 정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다행히 예전에는 뭐 옛날 어떤 그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 그 다음에 어떤 일본에 대한 뭐랄까 감정적으로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 마음을 내어줄 수 없는 그리고 일본이 또 그렇게 마음을 한국 사람에 내어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 잘 풀리지 않는데 지금은 다행스럽게 잘 한일 관계도 잘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물론 뭐 일단 그런 오염 처리수죠. 오염수가 아니라 핵 그런 처리수를 에 대한 어떤 지금 뭐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그걸 끝까지 하나의 말하자면 과대한 이슈로 만들어서 뭔가 타격을 주고 싶어하고 난리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시위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는 숫자가 뭐 5천, 7천, 5천, 2천 뭐 이런 식으로 줄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이 과도한 그런 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. 예. 그래서 다행인 것 같고요. 예. 러우 전에 남북 방산이 누가 더 잘 만드나 테스트하고 있다. 예. 그게 참
그러니까 미국이 말하자면 해빙 무드가 되고, 냉전에서 해빙 무드가 좀 되고, 또 미국이 중국을 안으면서, 또 러시아가 무너지면서, 러시아가 아니라 참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다른 나라들은 거의 이제 군비에 그렇게 지출을 크게 몇몇 나라를 빼고 미국이라든가 세계 경찰 역할을 맡은 미국이라든가 그런데 몇 군데를 빼고는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무기 만들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국 심지어 러시아 가스를 적극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서 좀 그런 식으로 갔다가 지금 굉장히 독일 경제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우리는 남북 대치 상황이라서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방위산업 쪽은 오히려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 가성비 있게 잘 만들어낸다고 합니다. 예. 탄산수 늙은이들은 세상 다 살았다고 상관없다. 후손을 생각하라. 예. 예, 탄산수님이 말씀하시네요. 예. 예, 뭐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.